이 카드 어디서 났어? 계산원 아줌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떨리는 대답이었죠. 엄마가 줬다고? 야, 너 이게 뭔지 알아? 아줌마의 손에 들린 건 새까만 카드 한 장.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잖아. 재벌들만 쓰는 거라고.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설마 저 애가 훔친 거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들 사이에서 아이는 등에 업힌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어린 남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상위 0.001%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카드. 점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이야기였습니다. 유나야, 또 졸았지?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담임 선생님의 꾸중에 한유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유나는 요즘 학교에서 자주 조는 아이로 찍혀 있었죠. 죄송해요, 선생님.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동생 준서가 밤새 울어서 한숨도 못 잤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죠. 수업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유나야, 너 영어 학원 안 다녀? 우리 같이 가자. 친구 지민이가 물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집에 일찍 가야 돼. 또, 너 맨날 바빠. 지민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은 교실에서 천천히 가방을 챙겼죠.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유나는 급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지나 반지하 월세방으로 향했죠.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서야, 누나 왔어. 유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4달 된 남동생 준서는 이불 위에서 울고 있었죠. 낮 동안 아이를 봐주시던 옆집 할머니가 오후 4시까지만 봐주시고 가셨던 겁니다. 울지 마, 울지 마. 누나가 왔잖아. 유나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려고 선반을 열었을 때였죠. 분유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틀 전부터 분유가 바닥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였죠. 엄마가 남겨둔 통장에는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분유 한 통은 18,000원.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이었죠. 준서야, 조금만 참아. 유나는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준서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돌리며 울기만 했죠. 14달 된 아기는 아직 분유를 끊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배고프지? 누나도 알아. 미안해. 유나는 준서를 달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달래고 나서야 준서는 지쳐서 잠이 들었죠. 유나는 잠든 동생을 이불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앉았죠. 숙제를 해야 했지만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유나는 책상 서랍에서 엄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엄마는 힘들어도 항상 밝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준서 잘 돌보고 있는 거 맞지? 유나는 사진 속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유나는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유나야,
넌 정말 대견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고마워요, 엄마. 나 더 열심히 할게. 유나는 눈물을 닦고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 준서가 다시 깼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동생을 보며 유나는 다시 미숫가루를 탔지만 준서는 받아먹지 않았죠. 준서야, 제발. 이것만 먹어줘. 하지만 준서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우는 동생을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준서는 지쳐 잠이 들었죠. 유나는 2시간 동안 눈을 붙이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졸았고 또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유나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집에 무슨 일 있어?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하면 복지 공무원이 올 거였습니다. 그러면 준서와 헤어져야 했죠. 절대 그럴 순 없었습니다. 나는 언니야. 동생을 지켜야 해. 유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유나는 무언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준서가 이틀째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기의 볼은 눈에 띄게 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준서는 죽으면 안 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남긴 유품들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새까만 카드 한 장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 카드를 처음 본 건 3달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죠. 한수진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을 때 유나는 울고 있는 준서를 안고 뛰어갔습니다. 저요. 제가 딸이에요. 10살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충격이 너무 컸어요. 순간 유나의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엄마는 아까 아침에 나가실 때 웃으셨는데.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청소 일을 나가시던 엄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였던 거였죠.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유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준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어린애니까 시설로 보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동생이 아직 아기잖아. 남매를 떼어놓으면 어쩔 수 없지. 애들 키울 사람이 어딨어. 유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지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유나야, 이모랑 얘기 좀 할까? 친절해 보이는 아줌마였지만 유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과 준서를 떼어놓으려 한다는 걸. 유나는 아동보호시설로, 준서는 영아원으로 가는 게 좋겠어. 너희 둘이 함께 있기엔 너무 어려. 싫어요. 유나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싫어요. 준서랑 헤어지기 싫어요. 유나야, 하지만 넌 아직 10살이야. 동생을 키울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유나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준서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죠. 엄마, 엄마. 그 작은 목소리에 유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아줌마는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봐. 혼자 동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날 밤 유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몇 권 안 되는 책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유나의 어릴 적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그 밑에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새까만 카드가 나왔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 카드였죠. 봉투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없어도 강하게 살아줘. 이 카드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써. 엄마 약속? 하지만 가능하면 쓰지 마. 엄마는 우리 유나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유나는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카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엄마가 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쓸 거야. 유나는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공무원 아줌마에게 말했죠. 제가 할게요. 준서 제가 키울게요. 유나야, 정말 힘들 텐데. 괜찮아요. 옆집 할머니가 낮에 준서 봐주신대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돌볼게요. 공무원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한 달만 지켜볼게. 그동안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준서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죠. 하지만 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남겨둔 통장에 있던 50만 원은 석 달 만에 바닥이 났죠. 월세,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준서의 분유가까지. 그리고 오늘 분유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남긴 검은 카드가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준서는 살려야 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적힌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죠.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준서가 이틀째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유나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준서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죠. 목적지는 동네 마트였습니다.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유나는 준서를 업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고 있었죠. 준서야, 조금만 참아. 곧 분유 사줄게. 유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죠. 진열대 위에 분유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8,000원짜리 분유. 평소 같으면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지만 지금의 유나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죠. 유나는 분유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유나는 분유통을 꼭 안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에는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을 보는 아줌마들, 과자를 고르는 아이들, 저녁 식사 재료를 사는 아빠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유나는 계산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3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유나는 4번째였습니다. 주머니 속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카드로 정말 살 수 있을까? 엄마가 왜 쓰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거니까 분명 쓸 수 있을 거라고 유나는 믿었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준서는 정말 죽으면 안 돼요. 한 명씩 계산이 끝나고 드디어 유나의 차례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산원 아줌마가 무심하게 인사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는 유나를 힐끗 보더니 분유통을 받았죠. 18,000원입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
다른 카드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는 무게감과 광택이 있었죠. 유나는 카드를 계산원 아줌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산원 아줌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카드를 받아들던 아줌마의 눈이 커졌죠. 그리고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아줌마는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BLACK DIAMOND PREMIUM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아줌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이거. 아줌마는 카드를 들고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났어?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줌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던 거였죠.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줬다고? 아줌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이게 뭔지 알아? 카드요. 유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줌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잖아. 재벌들만 쓰는 거라고.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뭐? 블랙 다이아몬드? 어머, 정말? 저 애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서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기 시작했죠. 으앙. 야, 넌 어떻게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줌마가 다그쳤습니다. 엄마가, 정말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줬다고? 넌 겉보기엔 가난한 애 같은데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를 가지고 있어? 아줌마는 의심의 눈초리로 유나를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 해진 신발, 낡은 가방. 혹시 훔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나는 소리쳤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줌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점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아줌마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마트 점장이 달려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무슨 일입니까? 점장님, 이 애가 이상한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인데 얘 겉모습 좀 보세요. 이런 카드를 가질 애가 아니잖아요. 점장은 카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때였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들 훔치기 잘하잖아요. 불쌍하긴 한데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준서는 계속 울고 있었고 유나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점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카드 결제를 시도해 보죠. 만약 도난 카드면 결제가 안 될 겁니다. 계산원 아줌마가 카드를 긁었습니다. B-, B-.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떴죠. 승인되었습니다. 동시에 마트 밖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 밖에서는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급정거했습니다. 뒷차에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재빠르게 내렸죠. 그리고 맨 앞차에서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마트 안에서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유나에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결제가 됐네요? 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카드였어? 계산원 아줌마도 당황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데요. 이 애가 어떻게 이런 카드를... 그럼 이제 갈게요. 유나는 분유통을 집으려 했습니다.
잠깐. 계산원 아줌마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너 이 카드 정말 어디서 났어? 솔직히 말해봐. 놔주세요. 아파요. 유나가 소리쳤지만 아줌마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 주인이 누군데? 엄마가 줬다고? 내 엄마가 이런 카드를 가질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카드를 남기고 가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아줌마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광? 마트 입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호원 4명이 따라왔죠. 어디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계산대 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봤죠.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진아. 할머니가 유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어딨니? 우리 딸 어딨어? 할머니는 유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말해줘. 수진이는 어디 있니? 할머니 누구세요? 놔주세요. 유나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넌 누구니? 왜 수진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 제 엄마 카드예요. 엄마? 내 엄마가?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한수진이요. 순간 할머니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경호원 1명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설마 대한그룹? 맞아, 저 사람 강희숙 회장이잖아. 진짜네. TV에서 본 적 있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석 달 전에. 뭐? 할머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 돼.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할머니의 오열 소리가 마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경호원이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를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유나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말했죠. 수진이가 내 딸이야. 내 딸. 한수진.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넌 내 손녀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손녀. 수진이 딸. 유나는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계산원 아줌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저 애가 재벌 손녀였어? 그럼 아까 우리가 도둑이라고 했잖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때 마트 밖에서 또 다른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40대 남자가 황급히 내려 마트로 뛰어들어왔죠. 회장님,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부사장 강민호였죠.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리고 윤아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할머니는 민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가, 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민호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윤아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애가 뭐지?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윤아는 고급 세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윤아와 준서를 차에 태웠던 거였죠. 민호 부사장도 함께 탔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애들이 피곤할 거야. 할머니는 윤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럼 수진이는 내 딸이야. 내 소중한 외동딸.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높은 건물들이 나타났고 마침내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윤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으며 대리석 바닥이 빛났죠. 와, 윤아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집사가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들 방 준비해줘. 제일 좋은 방으로. 네, 회장님. 할머니는 윤아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니? 준서 분유 좀. 아, 맞다. 분유.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당장 제일 좋은 분유 사오라고 해. 순식간에 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윤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4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박지영, 민호의 부인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 아이들은. 지영은 윤아와 준서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딸들이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수진 고모님의.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지. 순간 지영과 민호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확인? 할머니가 눈살을 찔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수진 고모님의 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NA 검사 같은 건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보면 알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민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재벌가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애가 사기꾼이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정말 사기꾼들이 많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할머니는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고 있었죠. 알았어. 검사를 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애들은 여기 있는 거야. 물론입니다, 회장님. 민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그날 밤 윤아는 거대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준서는 윤아 옆에서 편히 자고 있었죠. 분유를 실컷 먹고 난 후였습니다. 윤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 될 수 있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저 애들이 진짜면.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일 리 없어. 민호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카드야 훔쳤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야. 저 애들은 가짜야. 민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진짜라 해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보, 그게 무슨 15년이야. 내가 이 자리를 위해 15년을 일했어. 갑자기 나타난 애들한테 빼앗길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있지. 일단 DNA 검사부터 조작하면 돼. 유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조작? DNA 검사를?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병원에서 온 간호사가 유나와 할머니의 피를 채취했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는 유나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조작한다고 했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할머니, 민호, 지영, 비서실장, 그리고 유나. 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말해봐.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혈연관계 없음. 할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 저 정말 엄마 딸이에요. 넌 사기꾼이었구나. 민호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카드를 훔쳤니? 말해봐. 안 훔쳤어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 넌 수진 고모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민호는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경찰은. 안 돼. 하지만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할머니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울고 있었죠. 10살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이 아이를 경찰에 넘길 겁니까? 아니면 하루만 시간을 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내일까지만. 내일까지 이 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아볼 거야.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만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유나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네. 넌 정말 수진이 딸이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한수진이에요. 엄마 사진 보여드릴까요? 유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여자가 유나를 안고 웃고 있었죠. 수진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내 딸이야. 내 수진이.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왜 DNA 검사에서 모르겠어요. 저 정말 엄마 딸인데. 유나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믿어줄게.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수진이 딸일까? DNA 검사가 틀릴 리 없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서, 민호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50대 남자, 이 비서실장이 들어왔죠. 네, 부사장님. 저 아이 오늘 중으로 내보내야 해. 회장님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려. 무슨 증거 말입니까? 저 아이가 카드를 훔쳤다는 증거. 뭐든지 만들어. 이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뭐가 문제야? 저 아이 눈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비서, 자네 지금 누구 편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자네를 믿고 20년을 함께 일했어.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애를 믿겠다는 거야? 이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저 애들만 없으면 우리 모두 편해지는 거야. 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민호가 할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저 아이 유나 말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민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복지시설 입소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드를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민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 아이 어머니 한수진. 출생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회장님 따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동명이인입니다. 저 아이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입니다.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쉽군. 물론 민호가 보여준 서류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가짜 서류를 만든 거였죠. 할머니는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네, 할머니. 유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볼게. 내 엄마 이름이 정말 한수진이니? 네. 그럼 엄마 출생지가 어디니? 서울이요. 어디? 강남구요. 할머니는 민호가 준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에는 부산 출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거짓말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이비서.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이비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하게 해. 네. 할머니.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정말 엄마 딸이에요. 거짓말 안 했어요. 넌 사기꾼이야. 카드를 훔쳤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거짓말한 거지. 아니에요. 유나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엄마가 정말. 충분해. 이비서 당장 내보내. 네, 회장님. 이비서 실장이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요. 놓아요. 유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서는 울고 있었고 유나도 울고 있었죠. 할머니,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는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유나와 준서는 저택 밖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으앙. 준서가 울었습니다. 유나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때 저택 안에서는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 처리했어, 이비서. 네, 부사장님. 이비서 실장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저택방, 유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석 달 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막막했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유나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누나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택 창문에서 누군가 유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말 내가 잘한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정말 거짓말이었을까?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수진이 어렸을 때 물건들이 담긴 상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일기장, 그림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제일 안쪽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제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찾아뵙고 싶어요. 편지의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다음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유나예요. 엄마를 닮아서 예쁘게 태어났어요. 엄마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편지와 함께 아기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유나의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유나? 할머니는 서둘러 다른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유나가 3살이 됐어요. 엄마 찾는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엄마, 오늘 동생 준서가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넷이에요. 엄마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텨요. 엄마가 보내주신 카드,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쓸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엄마, 곧 찾아뵐게요. 제가 당당해지면 꼭 찾아뵐게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렇게 연락하고 싶어 했구나. 엄마는 몰랐어.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호.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뭐야? 할머니는 편지들을 민호에게 던졌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편지야. 유나 사진도 있어. 그 애가 진짜 내 손녀라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서재에 있었어. 수진이가 보낸 편지들이었어.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DNA 검사는 DNA 검사가 잘못된 거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하지만 당장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직접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찾아 나섰죠. 유나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유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유나야.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넌 내 손녀가 맞아.
엄마가 보낸 편지를 찾았어. 할머니는 편지들을 유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래, 내 엄마는 할머니를 무척 보고 싶어 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몰랐어. 할머니, 그럼 다시 검사하자. 제대로 된 병원에서 이틀 후 새로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결과를 읽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전 검사 기관을 조사해 보니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샘플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할머니는 즉시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조작한 게 너지?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비서. 할머니가 소리치자 이비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실토해. 부사장이 시킨 거지? 이비서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비서, 너 지금...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저에게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비서 실장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민호야, 넌. 회장님, 저는 당장 짐 싸.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회장님, 경찰에 신고는 안 할 테니 지금 당장 나가. 민호는 할머니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차에 타기 전에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준서를 안고 현관에 서 있었죠.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민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가 떠나고 유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유나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는 유나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드디어 만났으니까.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와 준서는 이제 할머니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새 옷을 입고 준서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유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엄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유나야. 엄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유나를 안고 앉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지. 그런데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할머니 잘못이야. 할머니는 2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25살 때였어. 한 남자를 만났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엄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할아버지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 하지만 할머니는 반대했어. 재벌가 딸이 평범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갔어. 제 삶은 제가 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머니는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지.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어.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엄마를 찾았어. 그래서 카드를 보냈지. 그 카드에 추적 장치를 달아뒀어. 한 번이라도 쓰면 바로 달려가려고. 그런데 엄마는 안 쓰셨죠? 그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썼어.
할머니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알림이 없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내가 그 카드를 쓴 거야.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 드디어 수진이가 연락을 한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런데 가보니, 엄마는 이미 떠난 후였어.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유나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가 남긴 편지에 적혀 있었잖아요. 사랑한다고. 할머니는 유나를 더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할머니를 용서해줘서. 할머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때 준서가 기어왔습니다. 할매. 준서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라고 불렀구나. 준서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나와 준서를 양팔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며칠 후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외동딸 한수진은 25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에게 선물을 남겨줬습니다. 2명의 손주를 말이죠. 할머니는 손짓했습니다. 유나와 준서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소중한 손주입니다. 한유나, 한준서. 이제 대한그룹의 정식 후계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회장님, 후계자가 2명입니까? 유나 양의 나이가 어린데 괜찮겠습니까?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처럼 강하고 착합니다. 10살 아이가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곁에서 지켜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나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후계자라는 게 뭐예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일을 물려받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아직 한참 남았어.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석 달 동안 혼자 동생을 키웠잖아.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 유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엄마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만났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할머니.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준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유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행복할게요. 엄마도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죠. 유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피로 연결된 것일까? 함께 사는 것일까?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용서하는 것. 엄마가 유나를 사랑했듯이, 할머니가 엄마를 그리워했듯이, 유나가 준서를 지켰듯이, 그게 가족이구나.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준서 옆에 누웠습니다. 준서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유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들 정말 훌륭해. 엄마가 책임지고 키울게. 약속해.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엄마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준서야, 그리고 엄마. 모두 행복하길.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